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 방송을 이제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방송을 할 때 항상 뭘 마시고 하잖아요. 이게 물이 아니고 소주입니다. 소주. 그것도 이제 그 맛술이나 가게 청소하는 데 쓰려고 손님이 소주를 남기고 가면 그걸 저희가 챙겨놓거든요. 그거 마셔요. 이걸 꺼내 먹는 게 아니고. 근데 뭐 16도 소주 따위가 저한테 캬라는 감탄사를 끌어낼 수는 없는데 이거는 저희 가게에 이제 사장님도 이거 보는데 혼날라나? 저희 가게 하이볼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에 좀 싼 게 있거든요. 오늘은 그걸 마시고 있습니다. 19일 동안 하루도 못 쉬고 있는데 이 정도야 뭐. 참 죄송합니다. 여튼간에 제 근황은 좋다. 행복해요. 19일 연속으로 안 쉬고 일했더니 거의 만신창이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일요일 하루 한 더 일하면 겨우 하루를 쉴 수 있는데 정말 푹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금융치료 한다고 이쁜 옷을 풀세트로 택배 주문한 게 그저께 다 도착해가지고 그거 입고 신나게 놀러 갈 예정입니다. 쓸데없는 소리라고 그래. 이게 이제 일단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보 전달 위주로 될 것 같아요. 정보 전달 위주로 될 것 같고, 그 정보 전달이 사실 단신을 3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아까 이제 그 토요일에 했던 대한뉴스를 듣는데 가게 마감 청소를 하면서 그걸 막 들었거든요. 술 채우고 청소하고 걸레 빨고 하면서 들었는데 이준석급 횡령 사건이 꽤 커졌나 봐요, 일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고 해서 계속 듣고 있는데 한참 뭘 하더니 광고, 양곱창 광고를 하던데 광고 끝나고 이준석 이야기를 한다는데 광고를 너무 길게 해요. 양곱창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놈의 양곱창 내가 사 먹고 만다. 여튼간에 그래서 이준석 이야기를 하나도 못 들었습니다. 광고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준석에 대한 단신은 제가 내일 전달해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단신 2개. 첫 번째,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민정 의원이 페이스북에 뭘 올렸나 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유튜브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특히 사장남천동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다뤘어요. 근데 저 그거 사장남천동을 일부러 듣다 말았고요. 다른 유튜브도 고민정 의원 이야기할 때는 대충 들었습니다. 대충 들어도 저도 들어도 기분이 썩 좋진 않은 내용이었어요. 근데 항상 강조하지만 내부 분열 할 필요 없어요. 고민정이 당 대표입니까? 원내 대표입니까? 원내 지도부입니까? 당 지도부입니까? 출마 선언했습니까? 고민정 의원이 어떤 계파의 수장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 안에서 다른 목소리 내는 거에 대해서 득달같이 몰려가가지고 욕하고 비난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범민주적 유튜버들도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전 고민정 의원님, 일단 저는 페이스북을 안 하고요. 그리고 그런 거 하나에 굉장히 예민하게 뭔가 할 필요 없어요. 그 라디오인지 TV에서 나왔어도 뭐라 한 것 같은데 관심 없어요. 저 관심 커요. 여러분도 관심 끄시면 됩니다. 김경수가 뭐라고 하든, 김동연이 뭐라고 하든, 김부겸이 뭐라고 하든, 또 한 명 누구지? 미안해. 4명인데 1명이 존재감이 없나? 기억이 안 나네. 또 누가 뭐라 하든, 고민정이 뭐라고 하든, 당내 민주주의가 있는 건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돼요. 넘어가면.
득달같이 달려가서 몰아내거나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고 안 해도 돼요. 왜?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정당입니다. 누구나 언제 어떤 자리에서든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의정학의 활동에 문제가 있으면 비난을 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 그 고민정 의원님 청문회 활동하는 거 한번 보세요. 잘해요. 그러니까 신경 끄시면 됩니다. 이거를 단신 첫 번째로 뽑았고요. 아,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제가 2개 준비했던 게 또 하나가 이준석이었는데, 이준석은 내일 전해드리니까 죄송합니다. 단신 하나가 고민정입니다. 민망해라. 아니, 제가 무식하게 방송을 보다가 이제, 이거를 전달해 드려야 되겠다 싶으면 그 쪽지에다가 볼펜으로 메모를 했어요. 멍청하게도. 근데 저한테 액정이 깨지고 배터리 수명이 너무 짧아져가지고 이거는 못 쓰겠다 해서 핸드폰을 바꾸고 그걸 집에 뒀거든요. 아니, 이거를 이렇게 메모장으로 쓰면 되는데 이 생각을 못했지. 하여튼 지금부터는 끝날 때까지 2월 4일에 있었던 국조특위에서 주목할 만한 장면을 제가 모아서 보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뭐 다른 뉴스들은 뭐 1시간 빠른 8시 뉴스, 뭐 내일 뉴스, 내일 석간 신문, 내일 뭐 신문 이러는데 미니모 TV는 오늘이 2월 9일이니까 5일 늦는 미니모 TV. 제가 직업 유튜브가 아니에요. 안 그래도 아까 대한뉴스에서 그 말을 하던데 우리 같은 사람이야 뉴스를 보는 게 직업이니까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거 반도 못 듣는다고 하는데 그 태양의 후예 대사를 인용하자면 그 어려운 걸 제가 해냅니다. 자꾸. 그것도 거의 매일. 돈 한 푼 안 되는 유튜브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뭐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항상 말씀드리듯이 제 유튜브를 보고 몰랐던 걸 하나라도 알게 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제가 이렇게 힘들게 컨텐츠 만드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페이스면 아마도 석 달 안으로 어쩌면 대선이 치러질 때쯤 되면 수익 창출 요건이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악플러들이 계속 노출수를 늘려주고 있기 때문에 악플러에 대한 언급은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말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아이고. 본 내용 시작하는데 벌써 8분을 잡아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너무 많이 했죠. 자, 국조특위. 일단 주로 주진우 의원, 박준택 의원이 주로 이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다른 의원들도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말을 이렇게 해요. 내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의를 계속 반복해서 해요. 반복해서 하는데 제가 요즘은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를 하면 어디에 빙의해서 그 질문 답변을 듣냐면요. 그걸 머릿속으로 편집을 해요. 그 성조기 집회에 있는 그 머리에 뇌가 있는지 똥이 있는지 모르겠는 사람들 보라고 이거를 편집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되지 하고 머릿속으로 편집을 한번 해보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인정하게 편집하는 게 모든 문답이 다 가능해요. 모든 문답이. 그리고 하나의 문답, 그 짧은 뭐 한 8분짜리, 10분짜리, 11분짜리 영상 또는 쇼츠를 보면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게 제가 해도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하면서 국민의힘 질문 답변을 들으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을 했죠. 국민의힘 의원들 분명히 다 알 텐데 왜 저렇게 질문 답변하는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깨달음의 순간이 왔다고. 쟤네들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쇼츠를 뽑고 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쇼츠를 뽑는 사람에 빙의해서 그 질문 답변에서 이 말은 있으면 안 돼. 이 말은 이건 드러나야 돼. 이건 드러내야 돼. 이건 드러내야 돼. 딱 들어버리면요. 심지어 더불어민주당도 부정선거 인정하는 쇼츠를 뽑을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질의답변은 이거 외에 따로 언급하고 싶은 게 몇 개 있었는데 그건 그냥 정신건강에 해로울 것 같아가지고 넘겼어요. 자, 그리고 어떤 걸 또, 야, 이것도 편집하면 기가 막히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서버, 서버 관리실에 어떤 내부에 뭔가를 해야 될 때, 선관위가 외부 용역을 준다라는 거죠. 근데 외부 용역을 주는데, 서버를 다뤄야 되는데, 어떻게 신원 조회를 안 할 수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답변을 어떻게 하냐면, 서버를 직접 들어가서 해야 되는 용역이 있을 때는 규정에는 없지만 의심을 남기지 않기 위해 신원조회를 한다. 근데 서버를 들여다보지 않는 외부 용역을 줄 때는 서버를 들여다보지도 않고 서버를 만지지도 않으니까 신원조회를 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하거든요.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두 번째 답변을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답변에서 서버를 만지는 그러니까 앞에 거를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거도요. 서버를 만지지 않는 외주에 대해서는 을 잘라버리면요. 신원조회를 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의 쇼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채용비리에 대해서도요. 그 선관위의 모든 채용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150여 개의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 중에서 3건은 채용 비리가 있는 것 같다고 정말 수사가 들어간 거고요. 나머지는 아닙니다. 그 150 몇 가지 중에서 3개를 뺀 나머지는 행정부와 독립헌법기관의 채용 기준이 다른데 행정부의 잣대로 들이대서 우리한테 이상하다라고 한 거고 거기에 대한 설명은 끝이 났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잘라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3명도 잘라버리면 돼요. 채용 비리가 있어서 수사하고 있다만 넣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논리에 비약이 생기는 게 채용 비리가 있으니 선거 조작이 있다. 로 넘어가요. 이게 무슨 논리야 이게. 도대체 이런 논리가 어딨어. 자, 그리고 노상원이 이제 폭사를 지시한 그 전적이 있기 때문에 모든 그런 노상원 문건에 있는 내용을 시행하고도 남았을 일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번 사회 국조특위에 어떤 말이 나왔냐면 계엄법상 정보사 자체가 계엄에 동원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엄력이 떨어지면 정보사의 역할은 따로 있는데 그래서 따로 있기 때문에 정보사 자체를 계엄에 동원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랍니다. 그러니까 HID가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여기저기서 나왔잖아요. 그거 자체가 계엄 내용에서도 불법이라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윤건영 의원님이 비화폰에 대해서 지금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내란폰이기 때문에. 근데 이 비화폰의 서버 관리자 자체가 원칙을 지키면서 서버를 삭제해라, 불출 대상 없애라는 명령에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있고 수사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언젠가는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비화폰의 서버가 압수수색이 돼서 포렌식이 되면 가담자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검찰이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윤건영 의원이 받은 제보에 의하면 검찰총장도 비화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엄이 선포되기 전에 얼마 전부터 갑자기 많은 비아폰이 불출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비아폰 모두를 내란폰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제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국조특위에서. 이런 내용도 오갔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무슨 제보 때문에 이게 계속 언급이 되고 있냐 하면 이거는 박선원 의원님 질의응답에서 밝혀진 건데 그 아침 9시에도 병력 출동할 수 있냐고 문의가 왔대요. 그러니까 2차, 3차 계엄이 없었다라는 걸로 2차, 3차 내란이래 계엄령을 준비했다라는 답변을 지금 아무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12월 4일 새벽 2시 이후에도 대구에 있는 엄청나게 막 기동력이 좁은 부대가 있나 봐요. 새벽 2시 넘어까지도 헬기 시동을 켜둔 상태에서 출동 대기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아침 9시에도 병력 출동이 가능한지 문의가 오갔답니다. 그게 다 비화폰이겠죠. 그래서 비화폰에 내란을 밝히려는 세력들이 목숨을 거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군이 국회에 파견 나가 있는 군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국회 협력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12.3 그 내란 사태가 12월 3일이잖아요. 12월 2일에 김용현이 국회 협력단에 방문해서 꽤 오랜 시간을 보내고 나온 CCTV가 잡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란 이후로 국회 협력단은 국회 출입을 금지시켰는데 12월 4일에 국회 협력단 중에 한 명이 국회 협력단 거기 사무실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가지고 나온 제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증거인멸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사도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달해 줄 게 이제 2가지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는 수십 번을 민주당에서 밝혀도 쇼츠 뽑는다고 이거 청문회 할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하는데 박준태 의원 형사소송하고 헌법재판하고 동시에 진행되면 형사소송의 결과 때문에 탄핵을 먼저 하면 결과가 뒤집힐 수 있으니까 형사소송 때문에 탄핵을 미뤄야 된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쇼츠를 뽑고 있는데 그거 형사 안 하고 내란에 대한 형사 혐의를 탄핵 소추 헌법재판에서 빼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게 법적으로 맞다라는 설명은 8년 전에 권성동이 너무 설명을 잘했으니까 너네 원내대표한테 물어봐. 청문회에서 물어보지 말고. 너네 원내대표가 진짜 야 이건 진짜 단 한 단어도 다 반박을 할 수가 없다 싶을 만큼 너무 설명 잘해놨어. 그거 왜 자꾸 청문회에서 물어봐. 너네 원내대표한테 물어봐. 자, 이거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2월 4일 청문회에 촌극이 벌어진 거는 뉴스 보도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 내란을 일으켜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됐는데 그걸 조사하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무당이 출석을 했습니다. 무당이. 아니, 대한민국이 아프리카 제3세계 샤머니즘 부족 국가입니까? 10위권 경제 강국, 5위권 군사 강국, K-팝, K-컬처, K-푸드 이런 나라에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서 국정조사를 하는 증인으로 무당이 출석을 했어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와 내가 이런 것까지 봐야 되나 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단서가 돼요. 그리고 처음 시작 자체가
제가 그걸 보지는 않았는데 그 무당분이 나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 내용을 유튜브로 말을 했더라고요. 뭐냐면 노상원이 꾸준히 찾아와서 그 어떤 많은 사람들의 명단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의 생년월일 시를 적어와서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나랑 큰일을 도모하기 좋은가를 물어봤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큰일이 일어났을 때 나를 배신할 사람인지를 물어봤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작년 시기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지만 작년 하반기에 노상원이 A4 용지 2장에 빼곡히 명단을 적어와서 그 사람들 모두를 물어봤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문제는 그 명단에 군인도 많았지만 뭐 사업가도 있었다, 여군도 있었다, 그리고 사주만 가지고 모자라다고 하면 네이버 검색을 해서 사진도 보여주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다 말을 했다. 김용현도 곧 국방부 장관이 될 것이고 나도 곧 나라 일을 할 것 같은데 이게 괜찮겠냐라는 것도 물어봤대요. 제가 지금 무당에 대한 이 내용을 전달하면서 눈이 번쩍 띄는 내용, 문장 혹시 있으세요? 뭐냐면요. 노상원이 마지막으로 찾아왔을 때 A4 2장의 명단입니다. A4 2장의 명단. 그 무당분은 저도 작년 초가을쯤이었나? 평생 처음으로 시간이 붕 떠서 재미삼아서 사주를 보러 간 적이 있어요. 왜 재미삼아서 갔냐면 전 평생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유물론자거든요. 그래서 유물론자이기 때문에 그런 걸 믿지는 않는데 가니까 이제 연월일 시를 물어보고 막 한참 계산을 하더니 뭐 쭉 적어가지고 막 한자를 막 적더니 보니까 제 연월일 시에 대한 그거를 적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말을 하던데 이게 혹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한 절반은 맞았는데 나머지 절반은 그냥 너무 포괄적인 내용이어가지고 아 이런 거고 이런 느낌이구나 했는데 그렇게 적잖아요. 이름도 적고 그 다음에 연월일시도 적고 그리고 막 자기가 계산한 것도 적고 내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적잖아요. 근데 그 종이를 본인이 보관을 하는데 그거를 지금 찾고 있는데 아직 못 찾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걸 찾으면 대박이라는 겁니다. 노상원, 김용현과 함께 계엄 내란을 도모했던 세력이 누구인지 싹 다 나오는 겁니다. 제가 그 문답을 듣고 아 저것 때문에 국회가 우스운꼴이 되는 부담을 안고도 무당을 증인으로 출석을 시켰구나 라는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다들 지금 내란 특검법은 죄송합니다. 좋네요. 위스키 너무 좋아. 죄송합니다. 여튼간에 내란 특검법은 시기가 늦어져서 문제이지 정권 바뀌어서 통과시키면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 꼭 해야 되는 그 걱정은 그거예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기에서 큰 역할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증거가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증거가 그 무당의 집에 그 사주 본다고 적어 놓았던 그 종이 안에 전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상원이 김용현과 그리고
지금 모든 사람이 누구라고 추정하고 있지만 거의 뭐 볼드모트 수준이야. 누구라고 확신을 하고 있지만 입으로 이름을 차마 꺼내지 못하는 누군가와 나는 구독자도 적은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할라나? 아, 그래도 난 안 할래. 있어요. 그, 그, 내란에 직접 가담해서 진짜 적극적으로 내란을 일으켰다라고 의심이 되는 그 볼드모트 같은 이름을 말하면 안 되는 그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하고 김용현하고 노상원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과 어떤 일을 꾸몄는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그 무당의 집 안에 어딘가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계엄령이 선포되고 나서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고 야 이건 아니다 싶어서 자기 단골 손님인 노상원이지만 이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서 이런 거 물어봤다. 근데 계엄령 선포되고 노상원이 잡혀가고 이런저런 기사가 나는 거 보니까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본 이유가 이거구나라고 납득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걸 찾아보느라고 찾아봤는데 아직은 못 찾았대요. 그게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요. 성관이 말고 자기 눈앞에 사라져야 되는데 어떤 계엄령 하에서도 공식적으로 죽일 수 없는 그렇지만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였는지 어떻게 죽이려고 했는지 북한과의 전쟁은 어떻게 내려고 했는지 거기에 연루된 사람은 누구인지가 싹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무당의 출석이 무당이 국조특위에 나왔대. 어이 부끄러워가 아니고요. 정말 신의 한 수인 겁니다. 그리고 저 그 무당분 경호원 사설 경호원 2명은 고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집을 지키는 분 1분, 본인 신변을 지키는 분 1분. 분명히 누군가가 집을 침입해서 그 종이를 통째로 들고 나갈 수도 있고요. 신변에 위해를 가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저같이 작은 유튜브를 보진 않겠지만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노상원이 뭐 무당한테 사주 한번 보는데 돈 많이 들지 않나요? A4 용지 2장에 사람이는 빼곡히 적어 갔으면 돈도 많이 버셨을 건데 노상원한테 벌었던 그 돈 본인 경호원 고용하는데 저는 쓰셨으면 합니다. 뭐 무당이시라고 하니까 본인의 미래도 좀 점쳐보시고요. 여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국조특위에 대한 요약 정리고요. 그리고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재판 변론 기일에 대해서는 제가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화요일 거를 듣다가 야 이거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모든 내용이 청문회, 국정조사, 국조특위 그리고 대정부 질문이 짧게 30초 오간 거를 그냥 의미는 똑같은데 길게 2분, 3분 한 거이거나 또는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답이 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그냥 내용 보면 그냥 국회 측 대리인도 대통령 피소추인 측 대리인도 결과를 알아요. 이 탄핵은 못 막는다. 그래서 국회 측 대리인은 최대한 빨리 끝내야 되겠다. 피소추인 측 대리인은 이거 어떻게 하면 시간을 끌지? 이거 이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특이사항은 그냥 TV 뉴스 보세요. 그게 답니다. 그거 이외에는 다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다 아무 말 대잔치. 하나 주목할 만한 거는
이름을 까먹었는데 2월 4일에 그 처음 합류한 그 여자 변호사분 계시거든요. 그분 질문 답변하는 것을 듣고 내가 와, 이게 피소추인 측 법률 대리인이 야, 엑스맨이 우리만 가지고는 내가 봤을 땐 충분한 것 같은데 모자랄 것 같다. 우리보다 더 큰 엑스맨이 필요해 하면서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장난 아니에요, 그 여자. 야, 이게 그냥 삽으로 파가지고 윤석열을 파묻으려고 대리인들이 파고 있는데 그 여자 그냥 포크레인 들고 온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나름 그 긴 영상을 다 들어야 되는 그 수고로움도 있고 힘듦도 있는데 그거를 제가 2월 4일 걸 들으면서 야, 이건 안 해도 되겠다라고 느껴가지고 대통령 탄핵소추 헌법재판은 그냥 뉴스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합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요.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리는 기분이에요. 어. 맨날 손님들이 남기고 한 소주만 먹지 말고 한두 달에 한 번씩 정도는 위스키 빼먹어도 뭐 사장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이거 마셔야 되겠어요. 너무 좋아요. 몸이 싹 녹는 기분이에요. 여튼 제가 오늘 전달해 드리려고 준비했던 뉴스는 전부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조금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제 말을 덧붙이고 말이 느려지고 부가 설명이 이제 넣어지면 이게 컨텐츠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조금 급하게, 그리고 제가 오늘 전달해 드린 내용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초 지식은 있다라는 가정하에 전달을 해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전달해 드린 내용 중에서 이건 어떤 거지 하면서 궁금해지시면 거기에 대해서 검색을 해서 추가 정보를 보시길 바랍니다. 뭐 제가 김어준도 아니고 최욱도 아니고 뭐 제가 2~3시간짜리 컨텐츠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초 배경까지 설명하면 2~3시간짜리가 될 것 같으니 이 조그만하고 그 미미한 영향력을 가진 유튜브에서 그것까지 다 하기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전달해 드린 게 단신 하나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 제가 11가지 꼭지를 전달해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전달해 드린 꼭지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 혹은 나 정치 잘 모르는데 도대체 이건 뭐지 싶은 분들은 그냥 포털 사이트 검색하시면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뭐 스카이 데일리라는 스카이 맞나? 이상한 언론사하고 몇 개 뭐 짜잘한 거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거 되게 많았는데 그냥 큰 줄기 때문에 짜잘한 거 다 죄송합니다. 술 취했나? 빼버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집중을 해서 정보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제가 일요일에 출근을 해서 얼마만큼, 그러니까 일요일 출근해서 아니지, 일요일 하루 동안에 얼마만큼 많은 이런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2월 6일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 내일 아침은 제가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국조특위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제가 처음 할 때 이거 생각을 하고 만들어낸 모션이 아닌데 하다 보니까 반복돼서 이게 어쩌다 보니 시그니처가 된 것 같은데
이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자주 보시는 분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